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북 정상회담 특별 생방송 제2부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세계의 핵 담판을 짓는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날 드디어 막이 올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두 정상은 지금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 있는 카펠라 호텔에서 한창 회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친 말싸움으로 세계를 긴장시켰던 미북 두 정상, 오늘 처음으로 얼굴을 맞대고 앉았습니다. 단독 회담이 진행되기 전 두 정상이 가졌던 모두 발언 지금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I feel really great. We're going to have a great discussion, and I think tremendous success. They'll be tremendously successful, and it's my honor. And we will have a terrific relationship. I have no doubt. 여기까지 오는 길이 그게 쉬운 길은 아니었죠. 우리한테는 우리 발목을 잡는 그 과거가 있고 또 그릇된 편견과 관행들이 우리 때로는 우리 눈과 귀를 가리우기도 했는데 우린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That's good. 옳은 말씀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전문가를 모시고 구체적인 진행 상황의 깊은 의미, 그다음에 앞으로의 전망 등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하원 조선일보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전성훈 아산정책연구소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다들 오늘 아침 지켜보셨는데 김정은 위원장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4월 27일 날 판문점 회담 때 하고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분명히 그때는 상당히 농담을 좀 오랫동안 하고 그리고 이 표정 자체도 긴장된 표정이 별로 없었는데 네. 오늘은 조금 굳은 표정에 그리고 준비해온 얘기 자체도 사실 보면은 굉장히 좀 짧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도 좀 긴장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런데 아까 이제 단독 회담이 끝나고 나서 회랑을 걸어가거나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 보도진을 향해서 손도 흔들고 하는 걸 보면은 회담을 하고 하면서 본인의 그 뭐라 그럴까 젊은 나이에도 좀 장기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좀 그런 여유를 조금 되찾은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하고 판문점에서 만났을 때는 이 냉면 이야기를 꺼내면서 먼 데서 냉면을 가지고 왔다. 그런데 먼 데서 왔다고 하면 안 되겠구나. 또 이렇게 농담을 하기도 했는데 오늘은 중간중간 웃음 짓는 모습을 보이긴 했으나 전체적으로는 사뭇 긴장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저 자리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저 자리에서 악수를 나눈 뒤 모두 발언을 하게 되는데 그 모두 발언 내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얘기를 했고 편견과 관행 얘기를 또 하기도 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일단 그 북미 관계가 그동안 그 전쟁을 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예. 6.25 전쟁을 했고요. 그리고 그 냉전 이후로 모든 전 세계 냉전이 해소됐음에도 불구하고 북미 관계는 그 냉전 관계가 해소되지 않고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관계입니다. 네. 그리고 북한에서는 뭐 계속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해라. 그래야 핵을 포기할 수 있다. 그리고 체제 안전 보장해달라. 그래야 핵을 포기할 수 있다. 이렇게 계속 그런 논리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북한 내부에서도 상당히 미국과 회담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선도 북한 내부 군부라든가 당 내에서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어떤 편견과 그동안의 미국 간의 어떤 적대적 관계를 고려할 때 네. 이번 회담에 김정은이 나오는 것도 상당히 본인이 어려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아마 이 직접적으로 어떤 핵을 폐기한다 이런 식의 메시지가 아니고 회담에서 자신들의 어떤 입장에 대해서 이 회담에 나온 것도 상당히 그 자체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해해달라, 고려해달라 그런 메시지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오늘 오전 10시 10분이 좀 지난 시간부터 단독 정상회담을 갖기 시작해서 원래 예정했던 시간은 45분간 둘이서만 만난다 돼 있었는데 그 예정보다는 짧은 시간 10시 51분쯤 단독 만남을 끝내고 이어서 10시 54분쯤 확대 정상회담에 들어가서 지금 시청자 여러분 이 시각 현재는 트럼프, 김정은 배석자를 3명씩 대동한 채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김 실장님 그런데 이 김정은 얘기를 들어보면은 편견과 관행이 눈을 가리고 있었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상대방 누군가를 탓하는 겁니까? 아니면 스스로 반성하는 얘기입니까? 예, 제가 지금 저 두 정상이 한 모두 발언을 보면서 어떤 네. 생각을 가지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뭘 해야 될지 전혀 준비 안 하고 나타났고요. 예. 김정은 위원장은 너무 많이 준비를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보통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예.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용어와 단어들을 선택을 해서 예.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인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세 번째는 그래서 이 그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한 반면에 김정은 위원장은 아까 오 박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참 어렵다. 이런 얘기를 좀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 모두 발언을 외워서 안 까먹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을까. 예. 그런 생각을 동시에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여전히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했던 발목 잡았던 과거 그릇된 관행 우리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거 이것은 여전히 풀어야 될 정말 그 암호 같은 그런 단어들의 연속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을 지금부터 짚어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모두 발언도 있었지만은 단독 회담이 끝나고 확대 회담장으로 이동을 하기 전에 발코니에서 또 기자들한테 말을 하기도 해서 그중 몇 가지만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매우 좋았다. 훌륭한 관계다. 단독 회담이 끝나고 한 말입니다. 매우 좋았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런 말도 덧붙입니다. 큰 문제, 큰 딜레마를 해결할 것이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얘기는 결국 큰 딜레마가 아직 해결이 단독 정상회담에서는 해결이 안 됐고 예. 이제 확대 정상회담에서 다시 한번 논의하겠다는 뭐 그런 뜻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김정은의 이번 그 정상회담에 임하는 자세에서 우리가 몇 가지 눈여겨봐야 할 것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북한에서 김정은이 그 정상회담을 참여하기 위해서 싱가포르로 출국했다라고 어제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고 네. 또 더 나아가서 중국 항공기를 타고 출발을 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발표문의 말미에 보면은 달라진 시대적 요구에 맞게 이제 조미 순회 회담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달라진 시대적 요구라는 것이 우리 국민과 우리 정부에서 다 기대하듯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것인지 네. 아니면은 많은 분들이 또 우려하듯이 핵을 가진 상태에서 핵국가 대 핵국가의 대등한 관계를 설정하겠다는 것인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아직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확대 회담이 열리고 있다고 봅니다. 네, 저도 지금 전 원장님의 그 견해에 좀 동의를 하는 편인데요. 네. 지금 큰 문제는 어차피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듯이 CVID로 불리는 여기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합의는 사실상 나오기 어려운 게 지금까지의 관측인데 아마 최소한 낮은 수준의 CVID 그런 합의문은 나올 가능성에는 이미 그거는 어제 저녁에 특이하게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의 한밤중에 나가서 싱가포르 외무장관하고 야경을 보지 않았습니까? 시티 투어라고들 제목을 붙였더군요. 네. 그때 김정은 위원장의 표정이라든가 여러분 굉장히 밝고 이미 대략적인 합의문에 대해서는 이루어진 상태고 저는 오늘 아침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이번 회담 이후의 일정에 대해서 아마 저는 논의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지금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어찌됐건 한 번 더 정상회담을 한다라든가 다음에 또 만나게 하는 게 국내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오히려 본질적인 그런 문제보다는 앞으로의 또 이번 회담의 합의문이 나온 이후에 어떻게 하는 게 나은 건가. 저는 오히려 이런 문제에 좀 집중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사상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과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만난 오늘입니다. 두 사람은 예정대로 오전 10시 15분쯤 단독 정상회담을 시작한 뒤 예정보다 10분쯤 짧은 10시 51분에 단독 정상회담을 끝내고 이어 자리를 옮겨서 10시 54분쯤 확대 정상회담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한창 확대 정상회담이 진행 중인데요. 미국 쪽 확대 정상회담 배석자는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이 세 사람이 되겠고요. 북한 쪽의 배석자는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이수용 노동당 부위원장 겸 국제부장, 이용호 외무상, 각각 세 사람씩이 배석자로 지금 현장에 가 있습니다. 자, 확대 정상회담과 단독 정상회담에서 서로 나눈 얘기가 다를 텐데요. 지금 확대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예, 뭐 단독 정상회담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아무래도 지금 결정적으로 차이 나는 것이 CVID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CVID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그 의중을 이제 알아봤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의 체제 보장에 대한 어떤 그 일정이라고 할까요? 그걸 뭐 최종적으로 알아봤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두 사람의 의견이 일치된 부분도 있을 거고 좀 조율되지 않은 부분도 있을 텐데 그것을 다시 확대 정상회담을 하면서 다른 그 배석한 사람들의 의견을 서로 듣고 교환하면서 의견을 좁혀나가는 그런 회담을 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오늘 배석자 중에 말이죠. 이제 북한 쪽 입장에서는 대면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 존 볼턴이에요. 근데 존 볼턴이 이제 흰 수염을 날리면서 딱 앉아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 존 볼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는데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 네.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의 입장이 절대로 다르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폼페오도 마찬가지고요. 이 두 사람들의 쓰임새가 각기 좀 다를 뿐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폼페오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김정은을 설득해서 국제 무대장으로 끌어내서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면담을 시켜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김정일로부터 핵포기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것이 폼페오의 가장 중요한 임무였고 네. 그런 장이 만들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확대 정상회담에서는 볼튼과 또 존 켈리 모든 사람들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기존 입장 여기에는 뭐 폼페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CVID는 포기할 수 없다. CVID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재를 해제할 수 없다는 이런 기본 입장을 견지하면서 지금 현재 확대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저 미국 확대 정상회담 예정대로라면 한 12시 반쯤, 좀 빠르면 12시 20분쯤 1시간 반 동안 진행된다고 봤을 때 그쯤 마감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만 현장에서 새로운 이제 제안이 있거나 조금 더 깊게 얘기를 할 문제가 생기면 뭐 1시까지도 연장이 될 가능성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미북 양쪽 확대 정상회담에 배석했던 인사와 또 다른 관계자들이 함께 점심을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점심 자리에는 성김 주 필리핀 대사,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 매슈 포틴저 NSC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 등이 미국 쪽에서는 참석할 가능성이 있고 이제 북한 쪽에서는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최선희 외무성 부상, 최강일 외무성 북미국장 대행, 그다음에 김성해 통일전선부 통일전선 책략실장 등이 아마 점심자리에 같이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노광철이도 참석시켜야죠. 네, 노광철 인민무력부장 역시 네. 점심자리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우리와 대화를 하면 우리의 진심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두 정상 사이에 좋은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영상을 먼저 보고 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대화를 해보면 내가 남쪽이나 태평양상으로 핵을 쏘거나 미국을 겨냥해서 그럴 사람이 아니란 걸
알게 될 것이다 며 앞으로 자주 만나 미국과 신뢰가 쌓이고 종전과 불가침을 약속하면 왜 우리가 핵을 가지고 어렵게 살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서로 이제 진정성이 오늘 통할 것인가 네. 이게 중요한 관건 중에 하나가 될 텐데 그 결과물은 이제 가장 약한 것에서 가장 강한 것까지 제가 열거를 해 본다면 예. 언론 보도문, 합의문, 공동 선언 그리고 공동 성명 그보다 더 이제 강한 것은 뭐 조약까지도 얘기가 한때 거론이 됐습니다만 네. 어떻게 보십니까? 싱가포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번 미북 정상회담에서 정말 김정은 위원장이 모든 과거하고는 단절하겠다. 네. 그래서 CVID가 안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라고 해서 그런 합의문이 나오면 네. 그건 뭐 더할 나위 없는 정말 최상의 건데 네. 그런데 저는 이 회담은 싱가포르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네. 지금 시청자들이 꼭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싱가포르의 미북 정상 2명을 꼭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네. 이 동북아 아니면 세계 전체적인 국면에서 왜 이 두 정상이 만나고 있는가 저는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거나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5개월도 남지 않은 오는 11월 중간 선거에서 승리하는 게 가장 큰 목표고 예. 트럼프 대통령의 머리에 90%에 저는 그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중간 선거에서 이겨야지만 여러 가지 탄핵의 고비를 넘어갈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하고의 합의에서 이게 어떻게 미국 국민에게 비춰지는가를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도 지금 아주 어려운 제재 고비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작년과 같은 그런 제재가 계속될 가능성은 이제 그 동력이 상당히 약화된 상태인데 이미 중국하고 시진핑 주석하고는 2차례나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푸틴 대통령도 만나기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의 미국하고의 관계를 보면 현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고 나서 아메리카 포스트를 외치고 나오면서 이번에 캐나다에서 열린 G7에서도 한 장의 사진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중국하고 러시아는 북한을 어떻게든 이용을 해서 미국에 맞서고 자국의 이익을 지금 확대하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두 정상이 만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제재가 약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꼭 미국하고의 약속을 지켜가면서 CVID를 다 안 해도 내가 살아날 구멍이 있겠구나 하는 그런 버팀목 하나를 만들어 놓고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까지 CVID 이 문제에 대해서 합의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지지율의 44%까지 MBC 월스트리트 한 거에서 올라갔는데 네. 물론 첫째는 경제 문제지만 북한을 이렇게 내가 2달 동안 초점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게 여론조사 지지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얼마나 중간 선거에서 이기는 게 어떻게 하느냐가 유리하느냐에 따라서 이번에 오늘 어떤 합의문이 나오더라도 앞으로도 상황이 바뀔 가능성은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제가 보면요, 지금 미국이 이제 가고자 하는 것은 CVID고요. 예. 북한이 얻고자 하는 것은 CVIG잖아요. 예. 그러려고 그 하면 G는 이제 개런티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슈런스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미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미 의회의 동의를 받을 수준이면 무슨 뭐 공동 발표문, 공동 선언, 뭐 공동 성명 가지고는 미 의회의 그 동의를 받거나 그럴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네. 그럼 협정을 체결해야 되는데 그럼 이번에 협정이 나오겠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생각이고요. 네. 적어도 제가 볼 때는 공동 성명이나 네. 공동 선언만 나오더라도 저는 성공이라고 봐요. 만일에 나중에 이제 5시 경에 네. 트럼프 대통령이 혼자서 기자회견 하거나 그랬을 경우는 조금 좀 불편하죠. 네. 그나마 공동 기자회견하면 괜찮은 거고 그보다 더 나은 공동 성명이나 또는 공동 선언을 하면 뭐 성공적이다 이렇게 봐요. 자, 말이 나온 김에 기자회견 얘기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5시, 현지 시간으로는 오후 4시가 되겠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어요. 안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현재까지 지금 알려진 바로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그 현지 시간으로 3시 정도에 북한으로 돌아간다. 지금 이런 얘기도 지금 흘러나오고 있고요. 그랬죠. 그다음에 기자회견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다고 했는데 예. 이게 김정은이 참석해서 같이 하는지는 아직 얘기가 안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이 확실한 상황을 알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에 이번 회담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합의가 도출된다. 네. 이게 공동 성명이나 공동 선언 이 정도 수준의 합의가 도출되면 아마 공동 기자회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고 합의문 정도나 언론 보도문 정도가 나오면 트럼프 대통령 단독으로 기자회견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아마 북한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 걸 상당히 선호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여기 정상회담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북한이 미국에게 얻어야 되는 건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기 때문에 네. 함께 이 정상회담을 하고 함께 기자회견을 하는 것만큼 그 성과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게 어떻게 될지는 아마 오늘 이 회담의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예. 네. 기자회견 관련해서는 이제 사실 그 북한의 지도자가 외국과의 그 정상회담에서 기자회견을 한 전례가 없습니다. 그렇죠. 사회주의 공산주의국가 체제상 네. 그렇기 때문에 합의 내용의 그 여부에 관계없이 저는 이번에 기자회견은 트럼프 단독 기자회견이 될 거라고 보고요. 네. 한 가지 덧붙여서 그 체제 안전보장 이 네.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지금까지 그 트럼프라든가 폼페오 등이 여러 차례 굉장히 강한 표현을 써가면서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도 비핵화를 하게 되면 한국 모델, 리비아 모델이 아니고 대한민국 모델이 되도록 북한을 돕겠다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표명했고 김정은 본인이 안전할 것이다. 공개적 수상에서 여러 차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어저께만 해도 폼페오는 안전보장, 역대 정부가 하지 못했던 전례 없는 안전보장을 해줄 것이다. 그래서 북한이 안심하고 비핵화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어떤 형태의 체제 보장을 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이고요. 사실 이번에 김정은이 싱가포르 오면서 중국 항공기를 타고 왔고 중국 영공을 통과해서 왔습니다. 가장 위급한 시기에 그 상징적인 장면이 결국은 김정은의 체제 안전 보장은 중국이 해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지금 이하원 그 위원 말씀하셨듯이 이미 제재에 구멍이 뚫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볼 때도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체제 안전 보장을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자본이 정치적이고 전략적인 그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런 그 수순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 말씀을 기자회견하고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해서 한 가지씩만 드리면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기자회견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 왜 그렇습니까? 이건 생방송으로 진행되는데 거기서 저는 분명히 어떤 기자가 예. 작년에 김정남은 왜 암살했죠? 라든가 예. 다음에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사과할 생각은 없습니까? 라든가 예. 아니면 일본 쪽에서는 나올 겁니다. 네. 아직도 12명의 일본인 남친 문제 해결 안 되고 아하. 있는데 예. 돌려보낼 생각은 없습니까? 라고 나오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북한의 입장이 아직 이거를 사과를 하고 가야 될지 계속 부인하고 가야 될지 부인하는 입장이겠죠. 그래서 입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기자회견을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하고 싶어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약점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체제 안전 보장은 이미 이 문제는 2000년에 조명록 사망했죠. 네. 북한 국방위 부위원장이 클린턴 대통령을 만나러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이미 그때 다 사실 미국에서 약속을 했고 다 이미 그 부분에서 해결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조금 또 시간을 돌려보면 2005년 9.19 육자회담 공동성명에서도 이 부분은 다 보장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 이상을 뛰어넘는 지금 전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체제 안전 보장을 과연 얘기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의심할 수밖에 없고 이번 회담이 정말 성공돼서 뭔가 한반도 평화 그리고 이 동북아라는 데가 참 묘하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는 정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정치적으로 반목해서 긴장 지수가 높은데 이거 하나 이런 위험 지수를 낮게 하는 가장 상징적인 회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성공하기를 바랍니다만은 지금까지 김 위원장이 보여준 여러 가지 태도는 김 위원장으로서는 내가 여기까지도 날아오고 왔는데 나를 못 믿느냐라고 하지만 4월 20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나온 성명이라든가 또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보여진 비핵화에 대해서도 딱 한 문장이죠.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이런 정도의 문구로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일반 국민들로서는 만나서 악수하고 있는 이런 사진에 또 안다고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수 많은 전문가들은 이것만 가지고서는 지금까지 제기된 여러 가지 의심을 해소할 수 없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강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조금 전에 자막으로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 일본 방송들도 미북 정상회담을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김정은은 13초를 악수를 했는데 과거 이 트럼프와 아베는 19초를 악수를 해서 6초 동안 더 손을 잡고 있었다. 이런 보도를 했는데요. 지금 무슨 뜻입니까? 뭘 말하고 싶은 거죠? 저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네. 그 전형적으로 이 악수를 정상회담에서 악수를 할 때 네. 상대방에게 여러 가지 그 외교적으로 범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결례를 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예. 특히 이제 그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그 악수를 할 때 상당히 그 악수 문제에서 거기 상당히 문제가 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상대방에게 과도하리만치 강하게 손을 잡아서 악수를 통해서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이 있었는데요. 이번 지금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과의 악수는 그거에 비해서 상당히 그 유연하게 상당히 부드럽게 지금 악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건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이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지금 배려를 하고 있다는 게 저 제스처에서도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사전에 물론 그 의전을 조율할 때 북한 측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뭐 세심하게 얘기를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든 지금 미국은 북한으로부터 끌어내야 되는 대답이 있기 때문에 그 대답을 끌어내기 위해서 상당히 유화적인 태도를 한편으로 보여주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CVID에 대해서 명확하게 김정은이 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 BBC 방송은 이제 두 정상의 악수는 수개월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지금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보도를 했는데 결국 일본은 트럼프와 김정은은 13초, 트럼프와 아베는 19초, 6초 차이를 두고 저펜 패싱은 아니다 이런 뜻입니까? 사실 그 뭐 일본에서는 이제 그 이 회담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네. 그 김정은과 트럼프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한 그 시각으로 관전을 하고 있을 거는 분명한데요. 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지난 수개월간의 외교적인 노래 정점이 아니고 네. 91년도 북한 핵 문제가 시작된 이후 거의 한 세대간에 걸친 북한 그 3대 북한 정권의 집요한 외교 전략이 그야말로 대미를 장식하는 성공적인 장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예. 그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 사실 냉전 시대에 6.25 전쟁 끝나고 나서 미국은 타지에서 미국의 외교관들이 북한 외교관을 직접 접촉하는 것 자체를 금지했었거든요. 아하, 예. 그 금기가 깨진 것이 92년도 1월 22일 날. 네. 당시 그 아놀드 켄터 정무차관이 당시 그 김용순 노동당 그 비서를 네. 뉴욕에 불러가지고 만나면서 그 금기가 깨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미 간의 고위급 접촉이 시작이 되고 93년도 6월부터 이미 미국은 공식 문건에 북한을 핵과 무력으로 위협하거나 공격하지 않는다는 체제 안전 보장을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문건마다 다 들어가 있고 클린턴과 부시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개인적인 친서까지 보내가지고 그런 안전 보장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이하연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과연 북한이 원하는 안전 보장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어떠한 것을 원하는 건지 이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익, 우리의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이라는 이런 우리 안보의 디딤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정상회담의 진행 과정을 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네. 김 위원장이 분명히 오늘 모두 발언에서도 그렇고요. 또 어제 조선중앙통신에서도 지금 얘기가 나왔듯이 저도 주의 깊게 본 게 새로운 시대 요구에 맞는 조미 관계 수립
이걸 사실상의 하나 이제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네. 그래서 김 위원장도 지금 모든 유엔의 대북 제재를 이끌고 있고 또 중국 기업까지 하나 걸어가지고서 우리가 하나 이 기업은 없앨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사인까지 줘가면서 대북 제재를 압박했기 때문에 중국도 동참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게 작년까지의 상황인데 그래서 뭔가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이 상태대로 미국하고의 관계가 가면 안 되겠다. 이런 거는 확실하게 깨달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최소한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CVID라든가 이게 문구로 나와야 되는데 거기까지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을 했겠느냐. 아직까지도 보면 가장 최근에 다롄에 가서 중국 시진핑 주석을 만났을 때도 그게 참 유감스러운 게 북한을 통해서도 나온 게 아니고 중국 쪽을 통해서 나온 게 그게 결국은 단계적 동시행동 조치였는데 네. 이거는 기존의 살라미 전술로도 불리고 또 행동 대 행동으로 불리는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서 핵 문제를 조금씩 썰어서 팔다가 그러고는 판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북한의 행태하고 과연 다를 게 있느냐. 이런 분위기를 만들고 또 이런 인식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북한이 과연 얼마만큼 그 한 달 사이에 좀 결단했느냐. 이게 저는 관건이고 그리고 오늘 합의문이 나오면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거는 너무나 간단하게 저희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9.19 합의 문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든 핵무기에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포기할 것과 네. 조속한 시일 내 핵 확산 금지 조약과 국제 원자력 기구의 안전 조치에 복귀할 것을 공약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 이거에 비춰서 이거보다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이거는 그렇게 잘 된 회담은 아니구나. 이 정도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평가를 해주고 믿어보자.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나 이 리트머스 시험지로 9.19 공동성명을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 들으시는 순간 시청자 여러분 한국 시간은 낮 12시 15초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우리보다 1시간이 늦음으로 그쪽은 오전 11시를 막 지나가고 있을 겁니다. 미북 정상 확대 회담은 이제 시작된 지 1시간 하고 약 5분쯤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 확대 정상회담에 배석자가 3명씩 정상까지 포함하면 미국 쪽 4사람, 북한 쪽 4사람 모두 8명이 테이블에 앉아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 자리에 없는 2사람이 있습니다. 저 자리에 없는 2사람이 사실상 미북 정상회담의 밑그림을 그려왔는데요. 한 사람은 미국 쪽의 성김 주 필리핀 대사고 또 한 사람은 북한 쪽의 최선희 외무성 부상입니다. 자, 성김 대사하고 최선희 부상은 이제 판문점에서 6번을 만났고 싱가포르에서 어제 그제 3번 만나서 모두 9번을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성김과 최선희가 만든 합의문 초안 같은 것이 있을 거고 거기에 빈칸이 몇 개인지는 우리가 아직 모르지만 지금 확대 회담은 그 빈칸을 메우고 있는 작업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정확하게 저도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뭐라고 할까요? 성명의 형태로 나올지 선언의 형태로 나올지는 모르지만 예. 크게 보면 첫 번째는 그런 회담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한 문단 나올 거고요. 네. 두 번째 문단에 나오는 것이 이제 CVID와 관련된 그 문단이 아마 나올 겁니다. 세 번째가 아마 평화 체제와 관련된 그러니까 그런 문단이 좀 나올 거고요. 네 번째가 이제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나올 거고 마지막 문단에서 서로의 그 지도자들을 상대국에 초청하는 그런 문제가 나올 텐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CVID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빈칸 몇 개 남아있는 것을 지금 확대 정상회담을 통해서 할 거고요.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전히 체제 보장이라고 하는 거, 거기에 핵심이 아무래도 북미 수교가 되겠죠. 그래서 북미 수교와 관련된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수교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아마 빈칸이 좀 남아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 제일 좋기는 아무래도 이제 시간표까지 만들어지면 제일 좋은데 거기까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북 정상들은 배석자 3명씩을 대동한 채 양측이 4명씩 앉아서 확대 정상회담을 1시간 10분쯤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정대로라고 하면 12시 반 이전에
확대 정상회담도 마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지 이 여건에 따라서 좀 더 연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점심을 같이 먹는 것으로 그렇게 예정이 돼 있습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회담을 하루 앞둔 어제 또다시 북한 체제를 보장하는 그러한 언급을 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We're prepared to take what will be security assurances that are different, unique than have been provided, that America has been willing to provide previously. A process here that is fundamentally different than the ones that we've gone through before. 네, 말씀 듣는 순간 이하원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인사를 드렸고 새로운 출연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대열 조선일보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자, 지금 폼페이오 장관 전례 없는 안전 보장을 제공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강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어쨌든 북한 입장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지금 자기들의 체제를 어떻게 확실하게 보장을 받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제일 관심이 많다고 이렇게들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계속 그런 얘기들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것을 보면 실제로 북한이 협상장에서도 그걸 강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폼페이오 장관이 지금 다른 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협상장에서 가장 중요한 괄호 몇 개를 메워야 되는데 네. 그것을 하려면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 필요하겠죠. 아. 김정은 위원장에게 우리가 확실하게 해줄 테니 너도 확실하게 결단하라 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하기 위해서 어제 저런 말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이것이 팩트다 이렇게 전해드릴 수 있는 내용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발코니에 나온다든지 또는 사진을 찍으면서 기자들하고 주고받는 몇 마디 단편적인 문장밖에는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좋다. 딜레마가 있는데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발언만 지금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시간으로 오후 5시쯤 싱가포르 시간으로 오후 4시쯤 기자회견장에서 좀 구체적인 얘기를 들어야 확실한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갖고도 저희가 몇 가지를 짐작을 할 수가 있겠는데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트럼프와 이 김정은 양 정상이 오늘 일정을 마친 뒤 이제 헤어지게 될 텐데요. 그때 간단하게 악수만 하고 헤어질 것인지 아니면 포옹을 할 것인지 오늘 한신문이 이 두 가지를 짚어서 의문문을 제기했더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포옹을 하는 상황까지 간다면 네. 상당히 그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사이에 이 회담이 예. 상당히 성과적으로 끝났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악수만 하고 끝나더라도 사실은 이 합의문 내용에 뭐가 담겨 있느냐가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결국 미국 측이 북한으로부터 받아내야 되는 합의문의 내용에서 사실 가장 기본적인 건 북한의 핵폐기 의지를 확실하게 확인하는 건데 네. 그건 CVID식의 핵폐기를 하겠다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됩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서 미국이 더 끌어내고 싶어 하는 얘기는 지금 그동안 9.19 공동성명이나 북핵 문제가 계속 실패한 이유는 핵폐기를 가장 마지막에 놓았습니다. 그래서 네. 북한이 이 비핵화 논의에 계속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계속 그 검증을 거부하고 다시 핵개발로 돌아가서 지금 핵 보유하는 상황까지 왔는데 예. 지금 미국에서는 이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핵무기와 그리고 그 핵물질 그리고 대량 살상 무기 탄도미사일을 폐기해서 미국으로 반출해라. 이 반출은 사실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걸 우선적으로 폐기할 수 있느냐 이 대답을 아마 듣고 싶어 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 북한이 확실한 결정을 못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체제 안전 보장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 체제 안전 보장은 전례 없는 체제 안전 보장을 하겠다는 건 그동안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조약을 통해서라도 의회에서 통과시켜서 정권이 바뀌어도 북한 체제는 보장해 줄 수 있는 방식을 생각해보겠다. 이렇게 지금 미국은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북한 체제 안전 보장이라는 건 미국이 해주는 부분도 있지만 북한 스스로가 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네. 그건 결국 북한이 미국과 더 그 친밀하게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
북한이 자기 체제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미국 폭스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김정은이 1시간 동안에 4번 악수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양국 국기가 걸려 있는 곳 앞에서 그 붉은 카페트 위에서 첫 악수를 나눴죠. 그다음에 모두 발언을 하는 의자에 앉아서 카메라 프레쉬를 받는 장소에서 또 악수를 했고 그다음에 확대 정상회담장에서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또 악수를 했고 그렇게 해서 다 합하면 4번 악수를 했다 이렇게 폭스뉴스가 횟수까지 센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을 때는 이제 끌어당기듯 격하게 가슴을 3번을 부딪히면서 이제 포옹을 하는 인사를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뭐 북한의 김정은으로서는 이제 북한 내부의 국내 정치 또 인민들에게 보이는 이미지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직까지 미국은 북한의 철천지 원수이고 지금까지 북한 인민들이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미국 때문인데 네. 그러한 그 미국이라는 나라의 그 대표를 만나는 자리에서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격이 없이 이렇게 포옹하는 것 자체가 네. 과연 김정은의 국내 통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떠한 의미로 네.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질지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뭐 이번 회담에서는 그렇게 친밀감을 보여주는 듯한 그런 그 모습은 연출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지금 우리 오 박사께서 이제 합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 이번에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대표단 특사단의 면담을 받고 김정은의 정상 만남 의지를 바로 수용해가지고 전격적으로 아주 상당히 급속하게 이 정상회담이 추진되는 배경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도 상당히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거 너무 준비 없는 회담이 아니냐? 트럼프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용하기 위한 회담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백악관에서 주장한 내용은 북한에서는 오로지 김정은 한 사람만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김정은을 직접 만나서 결단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이 백악관의 방어 논리였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에 합의문에 앞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듯이 김정은이 핵을 포기한다. 있는 핵은 폐기한다. 그리고 핵 비보유국으로서 NPT에 가입한다라는 3가지 사항이 들어가지 않은 합의가 만들어진다면 그 합의 내용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미 국내에서 상당한 비판이 제기되지 않을까 그런 점이 좀 우려가 됩니다. 네. 예, 남북 정상회담 할 때, 네. 그러니까 4.27 판문점 정상회담 할 때는 포옹이 없었고요. 네. 5.16 정상회담 할 때는 포옹을 했죠. 그러니까 네. 벌써 이제 2번째 만나고 신뢰도 좀 쌓이고 정이 있고 그러니까 예. 이제 뭐 포옹을 했다라고 보고요. 두 분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하고 포옹까지는 안 갈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신뢰의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요.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가 포옹하는 거 좀 싫어해요. 옛날에 이제 모디 총리가 포옹하려고 그러니까 아주 기겁을 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런 적이 있었지요. 그래서 그런 네. 면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왜 이렇게 폼페오 국무부 장관이 계속해서 김정은의 체제 보장에 대해서 정말 전례 없이 내가 해주겠다고 얘기하느냐? 예. 그러면 그 반대는 뭐예요? 너 CBID 해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CBID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제가 4월 20일 날 북한에서 제7기 제3차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했을 때 결정서 채택한 내용을 네. 제가 다시 한번 지금 읽어보고 있거든요. 예.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핵실험 중지는 세계적인 핵 군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고 우리 공화국은 핵실험의 전면 중지를 위한 국제적인 지향과 노력에 지금 같이 해 나간다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핵위협과 핵도발이 없는 한 우리는 핵무기를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와 핵기술을 이전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북한은 지금 자신은 이미 핵무기 보유국이 됐고 이번에 하는 것은 네. 그냥 그러니까 핵무기를 가진 동동한 국가로서 핵군축이 임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미국이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CBID 하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버티고 있으니까 체제 보장에 대해서는 정말 전례 없이 해줄 테니까 너 CBID 안 하면 안 된다. 미국은 제가 볼 때는 절대로 CBID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렇게 말을 했지요.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결과는 CBID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에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바로 미북 정상회담을 실황 중계로 시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온통 싱가포르에 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어제 잠 못 이루는 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남북미 간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는 성공적인 회담이 되기를 국민들과 함께 간절히 바랍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오늘은 이제 간절히 바라는 이번에 미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기원하는 그런 말을 했는데, 사실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직접 40분 동안 전화 통화를 한 뒤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북핵 완전 해결에는 1년 혹은 2년 더 걸릴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늘 아침에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과 그 두 발언을 다 연결시키고 지금 폼페이오가 했던 발언 등등을 다 종합하면 예.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한 합의가 무언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 상태라고 봅니다. 예. 그러지 않고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을 리가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럼 그 부분이 무엇일까 하는 건데, 박사님들 지금 전부 다 이제 CVID를 말씀해 주시는데 CVID가 물론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근데 저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CVID 부분, 예. 그 부분은 어떤 표현이든 CVID는 저는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예. 기존의 합의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오히려 지금 거꾸로가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저는 이제 시기를 못 박는 부분, 네. 그러니까 2년 이내다. 시기를 못 박는 부분에 대해서 이른바 이제 시간표를 정하는 그렇죠. 문제죠. 예. 시간표를 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뭔가 마지막에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는 2년 내에 하자라고 했을 것이고, 김정은 위원장이나 북한 측 입장에서 그 시한을 못 박는 것은 그야말로 그건 딱 족쇄가 차여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버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와 연관해서 북한 쪽은 그러면 그렇게 시기를 명확하게 박을 거면 너희도 제재 해제의 시기와 그 범위를 명확하게 시기를 못 박아줘라. 네. 라는 이런 어떤 좀, 근데 사실 그런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그런 디테일한 부분에서 협상 전체가 또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잠 못 드는 밤을 이제 대통령께서 또 보내시면서 걱정을 하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제 만약에 합의가 나왔는데 오늘 시기가 못 박혀지지 않은 채로 그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하기로 하고 미북이 합의했다. 그리고 종전을 향해서 우리가 같이 나아가기로 했다. 이런 식의 합의가 나오면 당장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께서 이렇게 애매하게 합의하면 9.19 공동성명과 다른 게 뭐냐라고 하는 비판이 한국과 미국 등등에서 나올 수 있죠. 그랬을 경우에 대통령이 그날 어제 말씀을 보면 그 시기가 조금 길어지더라도 우리가 가고자 하는 큰 방향이 커다란 시작을 한 거면 그 자체로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이런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해석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 발짝만 저희가 더 들어가 보면은 대통령은 말씀을 하실 때 사례를 들더라도 그냥 함부로 들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북핵의 완전 해결에 1년 혹은 2년이라는 시간을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2년짜리 북핵 폐기 시간표를 두고 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 시기를 못 박는 것이 예. 그 북한의 그 핵 포기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이정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미국의 전문가들이 북한의 핵을 완전히 폐기시키는데 15년 걸린다, 20년 걸린다 얘기를 하지만, 예. 그 중요한 것은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탄두와 핵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핵물질, 예.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충분히 1년 내에 2년 내에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북한의 핵시설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하부 구조라든가 인적 처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수십 년이 걸릴 수 있고요. 엄청난 재원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오메가2 원자로 방사학 실험실 하나 저거 폐기하는데 수십 년 걸리고 수십조 듭니다. 예. 그런 것까지 다 해서 완전하게 해결할 때는 상당히 많이 시간이 걸리지만,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핵무기하고 핵물질이기 때문에 네. 북한이 진정으로 핵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면 그 두 가지를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북한으로부터 반출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 아마 트럼프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어제 오늘 이제 쏟아지고 있는 이제 국내 언론들의 여러 보도를 보면은 큰 틀에서의 합의를 기대한다, 이런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 큰 틀,
이 큰 틀에서 합의만 되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큰 틀 역시 좀 뜯어봐야 되는 겁니까? 예, 큰 틀에서의 합의라고 하는 것이 네. 지금 뭐 크게 보면 이 비핵화하고 소위 말해서 이제 그 CBID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체제 보장과 뭐 경제적 번영 정도가 되겠죠. 그걸 이제 맞교환하는 예.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그걸 이제 큰 틀에서의 합의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기에서 더 세부적으로 얘기가 되면 우리 전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네. 뭐 좋은 건데 그 내용들이 세부적으로 못 들어가면 그 정도에서 그걸 문수화시키는 거, 네. 그 정도만 하더라도 뭐 큰 틀에서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원칙적인 면에서의 합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까 여기 이하운 기자가 얘기하고 나갔지만 사실상 이번에 나오는 합의문 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9.19 공동성명보다는 더 나은 합의문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에 대한 고민이 미국으로서는 있다고 봐야죠. 네. 지금 미국, 북한 정상들은 배석자를 3명씩 대동한 채 확대 정상회담을 1시간 22분쯤, 23분이 막 돼가고 있습니다. 1시간 23분쯤 확대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 이 확대 회담은 예정대로라면은 이제 약 5분 남짓 지나면은 끝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현장에서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아 조금 더 연장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오늘 아침에 한 신문을 보니까 지금까지 회담이 진행되면서 폼페이오와 김영철, 그러니까 미국의 국무장관과 북한의 통전부장은 서로 한 라인을 구축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이 북미 정상회담까지 오는 과정에서 네. 폼페이오와 김영철의 한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예. 사실상 이 북미 정상회담의 이 성사 과정을 이 모든 어떤 이 과정을 조율한 게 이제 폼페이오와 김영철인데요. 네. 실제 이 회담의 의제에 대한 구체적 합의 도출 과정은 아마 성킴과 최선희 회담에서 상당히 많이 좁혀졌고 네. 거기서 계속 이 문제가 부딪힐 때 폼페이오와 김영철 한 라인이 가동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어찌됐든 이제 오늘 이 협상 이전에 사실상 이 북미 간 합의문의 큰 틀은 완성돼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 큰 틀의 이 합의가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한다. 그리고 미국은 북한에 대한 체제 안전을 보장한다. 이런 정도 만약에 수준으로 나온다면 그건 다음 회담을 아마 염두에 둔 정도의 합의일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이상이 더 나가는 건 결국 폼페이오나 김영철 라인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오늘 이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의 이 회담에서 더 이상의 어떤 비핵화 내용이 들어가느냐 이 문제가 아마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미북 확대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싱가포르 현지 분위기는 어떨까요? 싱가포르에 거주하고 있는 안성문 씨를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싱가포르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싱가포르에 산 지는 6년 정도 되었고요. 현재 석유화학 트레이딩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 미북 정상회담 세계적인 이목이 온통 쏠려 있는데요. 우리 안 선생님은 현재 어디서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네, 저도 회담이 열리는 곳에서 가까운 데서 지켜보고 싶지만 일을 하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실시간 뉴스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싱가포르 전체 분위기는 어떤지요? 네, 이런 역사적인 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열린다고 해서 싱가포르 현지인들 그리고 한국 교민들 모두 기대에 차 있는 모습입니다. 싱가포르 한인타운이라고 할 수 있는 탄종파가 지역에는 그 성공적인 회담을 기원하는 포스터가 곳곳에 붙어 있고 3천여 명이 오신 많은 취재진들 덕분에 길거리에서는 취재 및 인터뷰를 하고 있는 모습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네. 김정은, 트럼프 두 정상 입국 때부터 계속 지켜보실 수 있었나요? 네, 저도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 도착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오차드 세인트 레지스 호텔에 찾아가 봤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 지정 특별구역에는 차량 검문이 있고 거리 통제가 있지만 이런 불편함에 전혀 불쾌하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역사적인 일이 열리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모두
들뜨고 기대에 차 있습니다. 네. 현재가 있는 기자들이 간혹 전해오는 뉴스를 보면은 이제 싱가포르 현장의 보안과 경호의 모습들을 전해오면서 경호는 철저하되 경호원들이 친절한 모습이었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현재 경호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경호는 표정들은 모두 다 엄숙한 표정인데 예. 그래도 사람들이 다가오거나 하면은 웃으면서 안 된다 이렇게 아하. 제지를 하는 모습을 저도 봤습니다. 그렇군요. 김정은이 어젯밤 9시 넘어서 야경 투어, 시티 투어를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화제가 됐던 곳은 어디죠? 네. 그 야경 투어 한 곳은 가든스 바이 더 베이라고 불리며 큰 식물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나무와 조명을 이용한 공연이 유명하고요. 그 해외 관광객뿐만 아니라 로컬 사람들도 자주 방문하는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싱가포르에 6년째 거주하고 계시는 우리 교민 안성문 씨 연결해서 현지 사정을 들어봤습니다.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새로운 출연진, 그다음에 계속 말씀을 나눠주실 출연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열수, 권대열 두 분은 지금 그대로 계시고요. 그다음에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개건연구위원, 그다음에 최양호 한국외국어대학 경제학과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그렇게 그동안 날을 세우고 말에 가시가 돋쳐 있었던 두 정상 드디어 환한 얼굴과 함께 만나서 세기의 악수를 무려 4차례나 주고받았습니다. 두 사람 악수 많은 분들의 의견이 생각보다 부드러웠다 이렇게들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트럼프하고 직접 악수를 해봤어요, 제가. 예, 근데 예. 우리가 악수를 할 때 이렇게 손을 내밀지 않습니까? 네. 트럼프가 좀 친근감을 내밀 때는요, 예. 밑에서부터 올라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데 네. 처음에는 그냥 직진으로 나갔지만 예. 그 이후에 악수를 다 보시면 밑에서부터 오면서 친근감을 나타냅니다. 예. 이 카펠라 호텔에서 만났잖아요. 네. 우리 무반주로 이렇게 아주 묵직하게 남성 사중창단을 아카펠라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아주 화려한 거 다 빼고 악수로만으로도 그 교감이 될 수 있는 아카펠라를 하나 묵직한 남성 사중창단을 본 것 같은 기분입니다. 네. 그동안 이제 악수를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좀 별나게 악수를 하는 스타일이어서 뭐 대비를 하는 정상도 있었고 이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 대통령이 악수할 때는 또 크게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마 이 스타일에 대해서는 이제 뭐 북한이라는 체제 자체가 워낙 다른 국가에 비해서 좀 특이하니까요. 네. 사전에 의전이나 이런 참모진들 쪽에서 일종의 조언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 초면에 쓸데없게 기싸움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전반적인 회담의 분위기를 좀 이 가볍고 친근하게 가져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네. 아마 첫 그 인사는 아마 이런 조언도 있었을 것 같고요. 예. 첫 만남은 상당히 둘이 기싸움을 하기보다는 서로 그 신뢰를 주고받는 모습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지금 우리 시간은 12시 26분 14초, 15초를 지나고 있고 싱가포르 시간은 오전 11시 26분 20초쯤 지나고 있을 겁니다. 미북 확대 정상회담은 지금 막 1시간 30분을 지나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예정됐던 시간이 1시간 30분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연장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확대 정상회담이 길어진다는 뜻은 굿뉴스입니까? 아니면 굿뉴스입니까? 네, 전반적으로 회담이 길어진다라는 거는 그만큼 협의 시간이 이제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앞에 있는 45분간의 단독 회담, 그다음에 확대 정상회담 1시간 30분이거든요. 네. 통역을 끼고 이제 이 서로 의견을 주고받을 경우에는 지금 이 단독하고 확대를 합해서 1시간 정도 의견 교환이 된다라고 봐야 돼요. 예. 이렇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어떤 굉장히 난항이 많았던 사항들을 극적으로 어느 한쪽에서 양보를 하고 예. 말 그대로 큰 타결이 이루어지기보다는 네. 지금은 기존에 이제 실무선에서 합의해 놓은 것들에 네. 어휘 수정이라든가 작구 수정에 대한 의견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생각이 돼요. 네. 물론 뭐 전반적으로 확대 회담이 원래 1시간 30분 예정됐던 데서 1시간이나 뭐 1시간 반 이상
연장이 된다든가 그러면 네. 기존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은 기존의 그 실무 합의에서 포함되지 않았던 나머지 사항들 자체도 뭔가 주고받는 게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네. 뭐 그 한 1시간 30분 내에서 30분 정도의 변화라면 그런 것까지는 아니라고 봐야겠죠. 그렇군요. 자, 권 의원, 그런데 이번에 미국의 그 수행단을 보면은 스티븐 문우신 재무장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이 두 사람이 수행원 명단에 없어요. 이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대북 제재, 그다음에 주한미군, 이 두 가지는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던데 네. 맞는 얘기인지요? 일단요, 제가 보기에 아무리 그 정상회담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재무장관, 국방장관까지 다 데려가서 지금 비서실장에 외무장관도 갔는데 아하, 예. 그렇게까지 대규모로 가서 할 정상회담은 일단은 아니라고 보고요. 미국 네. 정상이 어디 정상회담을 가면서 그렇게 많은 강요들을 수행해서 가는지 뭐 저는 잘 본 기억이 없습니다. 일단 관례적으로도 그런 데다가 예. 더군다나 주한미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여러 차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문제는 북한의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항상 무슨 말을 했냐면 예. 이거는 한미 간의 동맹 사이에서 얘기할 문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전혀 연관되어 있지 않다. 이번에 다루지 않는다는 의미도 되지만 이거와 이거는 분리시켜서 다른 트랙에서 얘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거꾸로 뒤집어서 해석을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저기에 국방장관이 갔다 안 갔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 그렇게 연결시키는 건 좀 무리일 것 같고, 다만 대북 제재 부분은 있습니다. 대북 제재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회담에서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대북 제재를 언제 어떤 시기에 푸느냐고 미국과 북한이 합의를 하느냐가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재무장관이 물론 같이 가서 했으면 좋긴 하겠습니다만은 미국 입장에서는 그 제재 문제는 약간 경제 제재 해제 문제는 시급하지 않다고 보고 일단 체제 보장 쪽에 더 우선해서 멤버를 구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정치적 회담 쪽으로 의미를 부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경제적인 지원, 그거보다 우선 평양 쪽에서 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체제 안전 보장, 이 문제였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모든 내각이 다 동원할 수는 없는 노릇이어서 일단 국방장관, 재무장관은 싱가포르에 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여기서 오늘 아침 신문 중에 4가지 신문의 사설 제목을 잠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동아일보 사설 제목입니다. 지구상 마지막 냉전지대의 해빙을 가져오기를 바란다, 이런 뜻이죠. 다음은 한겨레 사설 제목입니다. 70년 적대 관계 끝낼 통큰 합의 기대한다. 이어서 한국경제 사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 협상이라는 이름의 전쟁이다. 이어서 조선일보 사설 소개해 드립니다. 단기간 내 CBID 북핵 폐기가 나와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이제 여러 신문의 사설 제목 들으시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냥 소위 말하는 요번 이 회담의 성과에 성적표를 내는 기준들을 쭉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런 것들이 많은 절차를 사실은 거쳐왔죠. 왜냐하면 제네바 회의도 있었고, 그러면 이제 74년도에 북한이 미국의 평화 협정을 맺자 그랬고, 또 정전 협정상에서도 3개월이면은 이것을 다시 평화 조약으로 만들자고 그런 조문까지 들어가 있는 게 지금 65년이 걸리고 70년이 다 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지금 할 일들을 정리를 해주시고 평가를 지금 할 수 있는 잣대를 주셨는데, 그거보다는 일단은 지금 만남이 이 자체가 너무나 소중하고 이 출발점으로 잘 됐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점수를 많이 주고 앞으로 이 할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아까 권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남북 경협으로 넘어가야 되려면 유엔 총회에서 제재를 해제되고, 또 우리가 돈 지원하려면 북한이 IMF에 가입을 해야 IMF 돈이 가거든요. 굉장히 많은 이 숙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그런 잣대보다는 점수를 좀 후하게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더 많습니다. 그렇군요. 자, 여기서 잠깐 눈여깃거리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미북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저 테이블 눈여겨하셨습니까? 그 테이블에 정지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이 테이블인데요.
이 테이블에 사람이 앉아있지 않은 모습의 사진도 있습니다. 그 사진이 준비되어 있으면 함께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저 테이블이 바로 제작된 지가 79년 된 책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939년에 제작을 해서 싱가포르 대법원에서 쭉 사용해 오던 테이블이고 지금 현재는 싱가포르의 국립미술관에 전시 중인데요. 미국 대사관이 이번 회담을 위해서 좀 빌려다오 이래서 싱가포르 정부가 선선히 빌려줘서 지금 미국 정상회담 양쪽에 사람들이 앉아있는 저 테이블이 바로 79년이 된 싱가포르 대법원이 사용했던 유서 깊은 책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그 바로미터 중에 하나가 미국 정상회담이 다음 회담 날짜와 장소를 약속하고 떠날 수 있을 것인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뭐 그것도 계속적으로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간다는 면에서는 매우 중요한 잣대인 거는 분명해요. 근데 이제 경우에 이건 두 가지가 동시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엮여 있어요. 앞에 얘기한 CVID의 문제, 그 다음에 비핵화 최종적인 종결 시점의 문제, 그 다음에 선행 신뢰를 보장하기 위한 선행 조치, 프론트 로딩 메저스라고 하죠. 이것들이 만족스럽게 어느 정도 누가 봐도 이건 평균치 이상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런데다가 후속 회담까지 합의가 되면 이거는 이제 완전히 탄탄대로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앞에 있는 합의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고개를 갸웃할 정도인데 후속 회담 자체의 날짜는 정해졌다라고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하면 이번 회담은 만남이 중요하니까 일단은 그 자체의 의미를 두고 그 다음 회담에서 중요한 건 타결하겠다. 이거는 또 사실은 어떻게 보면 회담 결과에 대한 방어용으로도 사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방어용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결국 뭘 그렇게 많은 거에 기대를 가지려고 그러냐. 이게 어떻게 한 번에 해결되기를 바랬느냐. 결국 이번에 좋은 자리 만들었으니까 계속 만나가면서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다. 라는 점에서 보면 그렇게 되면 합의는 굉장히 만약에 추상적으로 될 수가 있는데 그러질 말아야겠죠. 그러니까 뭐 가장 좋은 경우의 수는 일단은 조기 비핵화 일정도 합의가 되고 그다음에 어떤 표현을 쓰든 CVI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프론트 로딩 조치 중에서 뭐 이제 그 중요한 프론트 ICBM의 해체라든가 일부 핵탄두의 이전 폐기 같은 것들이 들어간 다음에 그다음 회담 장소가 나온다면은 이거는 이제는 더 이상 정말 양측 다 돌이키기 힘든 이제 화해와 비핵화의 수순으로 간다고 봐야겠죠. 자, 김 실장님, 그동안 나온 보도를 보면은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평양으로 와라 이렇게 초청을 했다 하고 친서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말어라고에 김정은을 부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그게 2차 정상회담에 대한 장소가 되겠는데 그래서 2차 회담 약속을 잡는 자 이 문제를 두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번 회담은 세계의 단판을 짓는 자리가 아니라 상견례 자리다. 상견례입니까? 단판입니까? 단판과 상견례 중간 정도는 왜 그러냐면 이게 단판으로 끝날 건 아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6월 1일 날 김영철 통전부장으로부터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받았을 때 그때부터 이제 말이 좀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일괄 타결 그러다가 여기서 이게 한 번만으로 내가 언제 끝난다고 했느냐. 두세 번 더 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6월 10일 날 만나는 것은 전체 프로세스의 시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된다면 두세 번이 더 간다는 얘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으로 다음 달, 그게 7월 달이란 말이죠. 다음 달에 평양으로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정중하게 친서를 통해서 초청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이제 얘기를 꺼내는 거죠. 가을에 말하라고도 좋고 백악관에도 좋다. 당신을 초청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때가 이제 세 번째 만남인데 그것이 바로 미국으로 봐서는 중간 선거 직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큰틀 합의 플러스 알파 정도만 공동성명이든 공동선언이든 나오고 조금 더 시간표니 프론트 로딩이니 하는 문제는 평양 정도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수교와 관련되는 것은 결국은 평화협정과 연동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이것은 백악관 정도에 불러들여서 협정에 서명하는 형태를 띠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는데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런데 다만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네. 자, 지금 이번만이 기회가 아니다 그러는 접근. 저는 물론 이번 회담에서 상당히 어느 정도의 고무적인 결과가 나올 걸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양측이 협상장에 앉았다는 것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건데요. 네. 한번 시간을 되돌려 보죠. 4월 달에 남북 정상회담 하고 그다음에 결과에 대해서 일단 자, 정상회담은 기본적으로 상징적인 것이고 나온 결과의 구체적인 강론은 6월 달에 결판이 날 거다. 이게 지금 그 한국 내의 설명이기도 하고 미국도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5월까지 하던 얘기기도 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은 이번에는 원론적인 합의를 보고 그 다음에 진전된 조치는 이 평양이든 아니면 뉴욕에서 나온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평양 뉴욕 가가지고 그 다음엔 중간 선거 이전에 나올 거야. 아니 이게 어떻게 하루 이틀 내에 해결이 되나? 2019년 이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단계적 살라미 비핵화예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른바 얘기하는 핵 군축 회담 논리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반적으로 상황 자체가 분위기가 좋은데 이걸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로 관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협상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적어도 북한에 대해서 던져야 되는 메시지는 지금 분위기가 좋을 때일수록 그런 얘기는 해야 돼요. 네. 지금 오케이 기본 원칙 타결해 놓고 대화를 계속 이어가자면 좋다. 그런데 적어도 프론트로딩 조치라든가 아니면 의미 있는 조치들이 언제까지는 금년 상반기까지는 타결이 어떤 곳에서 회담을 하든 추가 회담을 하든 이루어져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앞에 있는 프론트로딩 조치 늦어져도 좋다는 거예요. 네. 최종적으로 종결되는 시점을 2020년, 2021년까지로 합의를 하자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분명한 못을 박을 필요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때 일단은 행사 벌려놓고 보니까 애초에 그다음에 이제 기대 효과는 굉장히 높여놔요. 네. 근데 나중에 이제 보다 보니까 말을 좀 주워 담을 시점들이 왔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되면 항상 다음번을 얘기하게 되면 물론 이번 회담 같은 경우는 그럴 위험성이 적다고 봅니다만은 결과적으로 회담 자체가 늘어지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공언했던 성과하고는 달리 상당 부분들 문제는 그러니까 웃음은 계속되는데 문제는 남게 되는 거예요. 이 경우가 월스 케이스인데 이거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번 회담에서는 예외 사항으로 되리라고 봐요.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는 않을 걸 충분히 그동안 미국도 백악관 내에서 참모들하고 협의를 했을 것이고 또 그만큼 과거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속도를 내는 쪽에 합의를 이끌어낼 걸로 기대를 해봅니다. 네.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시청자 여러분께서 현재 실황 중계를 계속 보시면서 아래 자막을 통해서 확대 정상회담이 종료됐다는 소식까지 들으셨습니다. 미북 확대 정상회담은 우리 시간으로 12시 37분쯤 종료가 됐습니다. 1시간 40분 동안 진행된 확대 정상회담이 막 종료가 됐습니다. 단독 정상회담은 예정된 45분보다 10분이 짧은 35분간 진행이 됐고 확대 정상회담은 예정된 시간보다 10분을 넘겨서 약 100분간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인들은 오늘 혹시 이 양쪽 정상들과 배석자들, 점심 식사 참석자들이 햄버거를 먹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점심 메뉴는 미국 쪽에서 차린 상이 아니고 북한 쪽에서 차린 상 같습니다. 소갈비, 대구조림, 북한식 오이선 이런 메뉴들이 지금 상위에 차려져 있다 이렇게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권 의원, 네. 이 단독 정상회담이 짧게 끝나고 확대 정상회담이 조금 길어진 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을 해석을 해보면 네. 이 단독 정상회담에서는 가장 중요한 아주 골자가 되는 큰 단판 내용, 큰 줄기를 가지고서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예. 그냥 아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딱 그 문제를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짧은 시간에 끝났다고 하는 거는 통상적으로 보자면 네. 둘 중에 하나죠. 완전히 도저히 해보니까 안 되겠다. 트럼프가 얘기한 것처럼 판단하는데 10초면 된다 그랬었잖아요. 네. 그래서 완전히 깨졌을 가능성이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러 가지 쭉 진행되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는 뭔가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둘이서 단판을 지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짧은 시간 내에 합의를 끝낸 것이 아닌가 하는 쪽에 저는 일단 무게를 싣고 싶습니다. 그래서 무게를 싣고 그 다음에 확대 정상회담이 시간이 길어졌다면 확대 정상회담은 양 정상이 단독으로 단판을 지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합의문에 어떻게 담을 것이냐 이런 것을 그런 것들을 기술적인 것들을 협의하고 많은 자리거든요. 통상적으로 보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 사람이 합의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저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런 논의를 하면서 조금 시간이 길어진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근데 줄어든 시간이 10분 그거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 확대 정상회담이 전체적으로 예정됐던 시간보다 10분 정도 길어졌다면 예정된 대로 끝났다. 저는 뭐 그 정도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정된 대로 지금 회담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미국과 북한이 자기들이 오늘 회담장에 들어가기 전에 생각했던 결과 그 결과를 예정대로 결과가 진행되어서 나올 것이다. 물론 그 결과가 모든 사람이 다 만족할 것인지는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최소한 미국과 북한의 실무자들이 예정했던 시나리오대로 회담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출연진들 말씀 중간중간에 새로 들어온 속보를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전한 바에 따르면은 이미 이런 뉴스는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쯤 아마 싱가포르 시간으로 오후 2시쯤이 되겠는데 그때 싱가포르를 떠나는 것으로 그렇게 다시 한번 확인하는 보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 북 양 정상들이 점심자리에서 먹는 메뉴도 자꾸 추가가 돼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 소갈비, 대구조림, 북한식 오이선, 그다음에 돼지구이까지. 그러니까 소, 돼지, 뭐 대구, 육지 고기와 이 해산물 함께 해서 점심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니요. 저도 저기 메뉴 가지고 말씀을 그냥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저게 지금 북한에서 준비한 거잖아요. 네. 예, 북한에서 준비했다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 특성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스테이크? 아니요. 그 저기 가자미요. 네. 그러니까 작년도 11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왔을 때 네. 우리가 준비한 여러 가지 음식 중에서 네. 제일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잘 드시는 음식이 이 가자미이기 때문에 네. 가자미를 준비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가자미를 가장 많이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좀 있으면 다시 이제 추가돼 가지고 가자미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게요 굉장히 네.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차는 개최국에서 내는 거거든요. 아, 예. 식사를 한 번 해야 되는 게 네. 저녁이 있으면은 이걸 뭐 요번에는 우리 쪽 하면 상대 쪽이 하는데 이거는 딱 한 번의 네. 오차인데 북한이 점심을 냈다. 예. 저 좀 이거 취재해 봐야 됩니다. 네. 개최국의 어떤 이 위치를 좀 가지려는 그런 어떤 의전상에 또 사전에 이런 얘기가 있지 아니요. 않나. 그 부분은 말씀하세요. 의전상의 문제는 제가 이제 그래서 두 사람이 나중에 이 그 걸상에 그러니까 네. 의자에 앉았을 때 어디에 앉는지 아주 유심히 봤어요. 네. 유심히 봤는데 백악관 오발 오피스에 앉는 위치 그대로 앉았어요. 네. 우리가 바라보기에 여기에 우측이 트럼프 그렇죠.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왼쪽이 항상 초청하는 국가의 정상이잖아요. 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 앉고 김정은 위원장이 여기 앉았어요. 그러면서 네. 제가 딱 그걸 보면서 아 이거 일부러 저쪽으로 앉혔구나. 그런데 이제 그거는 그렇게 앉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차는 또 바꾸어서 내는 그렇게 해서 동등한 관계로 오히려 뭐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 말씀하신 그 의전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중에 누가 회담장에 먼저 왔죠? 네, 김정은이 먼저 왔습니다. 회담장에 아니, 도착한 건 먼저 트럼프가 트럼프 먼저 대통령이 와서 먼저 왔죠. 한 10분 정도 먼저 가서 기다렸죠. 네. 위원장. 그런 경우에는 의전이 호스트가 이제 먼저 와서 기다리는 네.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트럼프가 호스트라는 얘기. 근데 저건 제3국에서 열린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네. 관례적으로 보면 제3국에서 열린 정상회담은 이 각각의 세션별로 호스트가 바뀌는 게 그래서 양쪽이 거의 공정하게 나눠 가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 생각에 만약에 그 오벌 오피스에서 회담장에 뭐 이렇게 호스트와 게스트 이런 식의 배치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아마도 오찬장에서는 그걸 바꿔서 하지 않았을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지금 그 누가 호텔에 먼저 도착했느냐 네. 이걸 보면 도착은 먼저 한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고 예. 김정은 위원장이 뒤에 이제 도착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서로를 만나기 위해서 먼저 호텔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네. 반대예요. 예.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갔는데 글쎄요 이런 것까지 의전상으로 합니다. 네, 맞았을 것 같아요. 했을까요? 네, 의전상에 네. 오늘도 차 출발하는 것도 그렇죠. 중간에 그거는. 사고가 나면은
두 정상이 길거리에서기 때문에 네. 도착한 거 확인하고 해서 도착하고 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고 한번 예행 연습까지 다 했을 겁니다. 네. 지금 미국 정상들이 점심을 함께 먹고 있는 중입니다. 싱가포르 시간으로는 11시 50분이 채 되지 않은 시간인데 약간은 이른 시간에 점심 식사를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확대 정상회담에 배석했던 인사들 플러스 그다음에 지금까지 이 미국 정상회담의 실무적인 일들을 진행해온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북한 쪽에서는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점심 식사 자리에 함께한 것으로 확인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최선희 외무성 부상도 점심 자리에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김여정과 최선희가 점심 자리에 들어갔다면 미국 쪽에서도 성김 주 필리핀 대사라든지 또는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도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점심 식사를 메뉴로 추정컨대 북한이 차렸다 이렇게 처음에 말을 꺼내 드렸습니다만 나중에 보니까 미국 쪽 그 스타일을 닮은 디저트도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 미국식 스타일, 뭐 북한식 스타일 다국적 메뉴가 차려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누가 차려졌는지 차렸는지 확실하게 나오면 정확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부패식으로 하는 거죠. 부패식으로. 부패식. 네, 점심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아마 싱가포르 시간으로 오후 2시에 출국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게 맞을 거예요. 예,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다시 한번 확인 보도를 한 셈인데요. 맞을 거고 그럴 가능성이 크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전반적으로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시간이 지금 막 바뀌었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4시, 싱가포르 그러니까 시간으로 지금 3시. 브리핑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5시에 이제 네, 되는 그렇게 거죠. 되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공동 기자회견이나 브리핑을 안 하는 거예요. 회담 결과에 대해서. 예. 트럼프 대통령 단독으로 됐고 오늘 전반적으로 회담 시간이 이 실무 오찬까지 포함해서 한 7시간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할 때 이거 단독 회담할 가능성이 크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거거든요. 지금 이 아까 단독 회담이 상대적으로 짧았던 이유는요. 여기 추가적으로 살붙이지 말고 실무진이 얘기한 거에서 크게 이행할 생각이 있습니까? 오케이. 나도 여기 대해서 그러면 크게 불만 없는 거죠. 이 정도의 얘기가 오고 갔던 거고 그러면 그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서 실무진이 준비해놨던 합의문 초안에 어떤 문구를 넣고 빼고에 대해서 얘기들이 조금 더 길어졌을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이란 뭐냐면은요. 이건 쉽게 얘기하면 좋게 얘기하면 양쪽이 어제 부터 실무회담 한 이 얘기들을 한번 보면은요. 실무회담 보고받고 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도 만족한다 그러고요. 아하. 김정은 위원장도 대체적으로 만족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저녁에 이 야경도 구경을 하고 했을 거예요. 근데 한번 보면은요. 이 미국 정상회담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결과 체제 보장하고 비핵화라는 게 양측이 완전히 서로 최대의 기대치를 가지고는 둘 다 만족했다는 결과가 나오기가 힘들어요. 둘 다 만족하려면 기대치를 낮춘 상황에서 중간이 타협점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협상 문안 합의에도 이거는 누구 의견이 주로 반영됐다라가 결정적으로 딱 집어서 얘기가 어려운 원칙적인 원안이 타결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국내 정책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위신을 살리기 위해서는 본인이 내가 이런 걸 이만큼 이뤄냈다. 그리고 미국 원안대로 타결됐다는 걸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거 나는 그런 적 없는데라고 얘기하면 회담 분위기 완전히 망치는 거죠. 그러면 북한은 북한대로의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고 미국은 미국대로의 기존의 목표가 달성됐다는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려면 따로 해야 돼요. 그러면 자,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순간 오늘 미국 정상 배석자들과 그다음에 회담 관련자들의 점심 식사 자리가 막 영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말씀 이어주십시오. 그러면 합의문에 대한 자체가 이게 성립이 안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공동 기자회견을 안 하고 성명 수준의 각자가 얘기를 하고 나가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4.27 판문점 우리 회담했을 때 남북한 정상이 했던 방식 중에서 아마 이 북한은
그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떠나는 거고 네. 트럼프 대통령만 기자회견하는 형태. 그렇죠. 판문점 선언 때는 네. 판문점 선언 때는 어쨌든 계속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 자리에. 근데 지금은 만약에 4시에 출발한다 그러면 공항 뭐 의전이나 경호 문제를 생각할 때 2, 3시 이전에는 자리를 떠야 돼요. 2시 반경에서 3시 사이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이 회담 결과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하는 시점에서는 같이 있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 간 정상회담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발표만 하고 질문은 안 받습니다 하고 네. 떠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김정은 위원장이 만일 공동 기자회견을 하면 거기에 수많은 외신 기자들이 가만두겠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 공동 기자회견 안 하고 미리 떠나는 거죠. 네. 자, 권 의원, 저희가 조금 전에 미북 확대 정상회담 참석자들과 관련 이제 인사들의 점심 테이블까지 볼 수가 있었는데, 업무 오찬이다, 뭐 실무 오찬이다. 비즈니스 런천을 이제 그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저 자리에서도 새롭게 누가 뭐 제안을 하고 타협을 하고 그럴 가능성이 있는 자리입니까? 아, 제가 보기에 그거는 아닐 겁니다.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아닐 거고요. 네. 예,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이미 저게 아주 합의문이라는 게 특히 저 푸켓 합의는 정말로 단어뿐만 아니라 진짜 이 콤마 하나 찍는 거를 가지고도 미묘하게 걸려 있기 때문에 네. 저렇게 밥 먹는 자리에서 여러 명 있는 자리에서 민감한 문제를 뭐 한 구절을 바꾸면은 전체 균형이 무너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 밥 먹는 자리에서까지 회담을 연장해서 했을까? 전 그렇게 생각은 안 듭니다. 지금 저기 보면요. 예. 양보를 미국이 했네요. 바깥 유리창 쪽을 보고 바깥을 보는 데가 상석이잖아요. 아, 예. 맞아. 거기에 북한 맞네. 측이 앉고 네. 맞네. 예, 트럼프는 이 창을 등지고 앉았기 때문에 그렇게 또 돼 그건 있네. 또 이 주체가 또 바뀌고 뭐 지금 굉장히 이 심도 있는 그런 의전에 또 이 연속적인 네. 그런 협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런 자리 앉음 자체가 이 오찬장에서 뭘 협의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원래 전형적으로 얘기하는 워킹 런치라는 것들이 있어요. 밥 먹으면서 실제로 이제 협의를 해나가는 건데 그럴 네. 때는 앉는 자리들이 의전이 따로 없어요. 예. 그냥 양측끼리 협의하는 쪽들끼리 끼어 앉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저것이 정확히 실무 오찬이라기보다는 네. 좀 격식이 없는 완전히 풀로 의전을 차리는 오찬이 아니라 조금 격식이 없는 오찬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런데도 의전을 차리는 거면 저기서 추가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다라고 봐야 돼요. 제가 지금 저기에서 야 이게 지금 성김 대사하고 최선희가 저기 앉을 지금 상황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단독 정상회담, 확대 정상회담 하고 나서 거기서 문구들을 막 조정해야 될 텐데 네. 그 문구 조정할 주 핵심이 두 사람인데 그렇죠. 지금 밥 먹을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좀 유심히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보고 있는데 정말 성김 대사가 저기에 참석한다고 얘기는 했지만 네. 정말 저 사람들이 참석해서 밥 먹을 정도로 여유가 있을까? 제가 지금 김영철과 김여정의 모습은 네, 확실하게 거기까지는 확인이 되는데요. 보여요. 네. 네. 근데 최선희하고 성김 대사가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에 따라서 좀 이수용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용호의 모습도 네네. 얼핏 스쳐 지나가는 것 네, 같았습니다만. 스쳐서 보인 것 같은데 예. 결과적으로는 저기서 둘이 직접 쓰지는 않아요. 대체적으로 예. 합의문 얘기하다 보면 그 실무를 얘기한 저 가지고 올 거예요. 밥 먹는 중간에 아마. 네. 사람 시킬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원래 합의문이 나오려면요 저런 오찬이 없습니다. 네.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제 이 팀끼리 따로 오찬을 하면서 거기서 막 의논하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은 뭐 진짜 뭐 디테일한 거보다 어떤 선언적인 거라든가 또 다음번에 언제 만나겠다 그 정도는 합의돼서 성명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좀 가능성이 크지 않나 그렇게 보고 싶은데요. 자, 미북 정상회담 그 세기의 단판. 그다음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싱가포르 시간으로 오전 9시부터 시작이 돼서 단독 정상회담 이어서 확대 정상회담 이 시각 현재 미북 정상회담의 확대 회담 배석자들과 관련자들이 함께 모여서 현재 정확한 숫자는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양쪽에 한 67명쯤 앉아서 다 합하면 15명이 함께 점심 식사를 20분 가까이 진행하고 있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디테일 속에서 오늘 핵심 포인트를 하나만 뽑아 드린다면 지금 미북 정상회담을 맞춰가는 가운데 양쪽에서 어떤 문건이 나오든 공동으로 내는 문건 속에 지금까지 저희가 수백 번 되풀이해왔던 CVIT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핵 폐기. 바로 이 CVID 이 네 글자가 그 문건 속에 명기되어 있느냐 여부입니다. 권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 거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 다시 말씀드리자면 CVID는 뭐 들어가야 될 것이고 들어갔을 것이라고 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임 테이블이 나와야 된다. 실행 시간표가 나와야 된다. 저는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김 실장님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저는 CVID 절대로 영어로 CVID로는 안 들어갈 겁니다. 네. 제가 볼 때는요, 이것이 VID 전부 다 풀어서 쓸 거예요. 풀어서 쓰는데 딱 읽어보면, 읽어서 이렇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아, 이게 CVID구나, 라고 하는 정도. 그 정도로 명기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그 부분엔 동의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표까지 나오면 좋은데 우리가 이제 성공적인 회담, 아주 성공적인 회담, 아주 성공적인 회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그 정도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성공적인 회담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간표 넣고 그다음에 아까 프론트 로딩 나왔지만 일부 핵무기 빼내고 뭐 이 정도 나오면 이거는 아주 성공적인 회담이죠. 제가 볼 때 거기까지는 조금 곤란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네. 개인적으로는요. 그 이번 회담에서 아마 미국 국내적으로도 어느 정도 일원의 소지가 없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회담이 정말 이른바 얘기하는 세계의 결말이구나. 저는 지금 그런 걸 바라려면 표현은 모호하더라도 일단 CVID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조기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원칙. 그러니까 2000 몇 년이라는 시한은 안 들어가더라도 세 번째는 프론트 로딩 조치들 중에서 적어도 ICBM 그리고 이제 이 핵탄두 일부 여기까지가 들어가게 되면 아무도 이론을 얘기할 수가 없고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게 되면 아마 그래도 평균선에서 이제 이 합의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최종적으로 나온 공동성명에 CVID 원칙만 들어가고 다음 회담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조기의 프론트 로딩 조치라든가 이런 건 협의해 나가기로 했고 가능한 한 조기의 비핵화가 이거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경우냐 하면 회담에서 지금 그냥 최저선 정도에서 서로 만족하는 선에서 이번 회담을 상견례 수준에서 그냥 이거 마감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분명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 하반기까지의 생각을 해보면 이 두 정상이 마주 앉았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그런데 상징이 두세 번 반복되다 보면 실질적으로 해결 시한은 점점 더 늘어나게 되고요. 그건 처음에 얘기했던 우리가 기대했던 바하고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비핵화라든가 미북 협상의 방향이 흘러간다는 걸 의미해요. 저는 이번에 그런 쪽으로 회담이 끝나지 않기를 바라요.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다음에 계속적인 미국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논란의 소지가 생겨요. 그렇군요. 마지막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좀 자세하게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문장을 생각해보면 위대한 시작입니다. 우리 좋은 관계를 유지할 거고 앞으로 어떤 시기에 또 만나서 더욱 심도 있는 이 토의를 거쳐서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서로 양측 간에 방문한다. 뭐 등등의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두 분이 한 분은 개띠고 한 분은 돼지띠인데요. 제가 인터넷에 보면 두 분 궁합을 봤어요. 잘 맞아요. 그렇습니까? 자주 만나시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북 정상회담 특별 생방송 제2부 출연진 네 분의 말씀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기대와 우려 속에 기다려왔던 미북 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반도 역사에 평화의 닻이 오를 날이 되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